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도의 최근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매립은 없을 것만 같았던 마산항의 가포 무량장 개량 공사, 즉 모래부두 확장 공사 사업이 승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또 한 번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해수부 산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왜 이렇게 수년째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지, 또 지난달 나오기로 한 사업 승인 결과는 어떤지 등 자세한 내용들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입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이미자 정책실장,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속 전홍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번 얘기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허성무 시정을 봤을 때 마산 앞바다의 매립은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포 무량장 공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매립과 어떤 연관이 있는 공사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희도 깜짝 놀랐고요. 마산만 매립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게 사실 2018년부터 마산만 민간산학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합의들을 해왔던 사항이었는데 최근에 입건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쨌든 창원시가 주도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해수부의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서 부두 사업으로 진행되는 되는 사업이고 위치가 마창대교 옆입니다. 그리고 가포신항의 인접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지역을 한 6,700제곱미터 정도를 매립해서 모래부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모래부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 뭐 시민들이면 뭐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지난해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시장님이 마산만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더 이상 그 장면을 보고는 앞으로 마산만은 살아날 일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이 일은 좀 절망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초 1월 중에 사업 승인 인가가 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현재 뭐 인가는 나지 않았고요.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네. 그러니까 주민들과 그리고 저희 환경단체가 그리고 창원시 의회마저도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지금 수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다시 일정 정도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먼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이 모래부두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물동량 문제, 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타당성을 인정했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나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최근에 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는 연구 용역에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할까, 그 문제점을 조금 더 짚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허성무 시장과 시민들이 마산 앞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했고 또 저희 이슈토크에서도 다뤘고 전 의원께서도 함께 이야기 나눈 바 있는데, 인근 월포해수욕장 복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해양수산자원부가 지금 부두공사와 또 해수욕장 복원을 함께 처리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해양수산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해양과 관련된 전 분야에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해양 정책도 만들기도 하고 수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수산물 유통 이런 일도 담당하기도 하지만 해운 항만 어떻게 항구를 지을 것인가, 항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해양 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같은 대한민국의 바다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러하기에 해양을 지키는 보존 분야의 일도 하지만은 항만 건설과 매립과 같은 이렇게 사업도 진행하는 같은 공존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항만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의 계획입니다. 전 세계의 이 물동량을 보면서 항구를 어디다 대한민국에 어디다 건설해야 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구조 내에서 한쪽에서는 개발 업무를 하고 한쪽에서는 보존 업무를 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면모가 드러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도 지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더 궁금하기도 한데, 만약에 이 가포 무량장 개량 공사가 진행 그리고 완공이 되면요, 지금까지 있었던 마산만 살리기 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에 마산만에 잘피가 돌아오고 그리고 수질이 개선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님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마산만에서 수용하는 네. 이러한 그 아름다운 모습까지 사실 저희가 보았거든요.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민과 간이 일치가 되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일치된 하나의 일체가 된 이러한 단합된 마음들이 사실 오래 지속되어야 마산만의 수질 개선 그리고 수질 개선을 넘어서서 지금 창원시가 지난해 발표했던 해안선의 복원과 관리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매립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산만의 면적을 줄이고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육지로 바꾸고 그리고 해안선을 없애는 인공 해안으로 바꾸는 실질적으로 마산만을 죽이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난해 이 서로가 마음과 몸을 모았던 이것이 사실 조각이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와 저희 시민사회와 그리고 주민들이 좀 합심해서 반드시 좀 이 문제는 해수부와 잘 풀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실장께서 앞서 그 비산먼지 문제 모래보도 필요성 여부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이 가포 무량장 공사와 모래보도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산항 모래 물동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97만 톤에서 59만 톤, 그리고 24만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 2020년 작년에는 12만 톤으로 급감해 역대 최저의 물동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물동량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항 내에 있는 모래부두의 하역 능력은 136만 톤입니다. 2020년 기준하면 10배 정도의 더 하역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항구가 이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공개된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정기 감사 보고서에 봐도요, 이미 적정 하역 능력의 모래부두가 있어 추가 항만 개발은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그리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감사원까지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거두절미하고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필요 없다고 보세요? 거두절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산항 그게 모래부두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환경에 관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산만 해양신도시가 준공되면 건축 관련 사업으로 하랑을 할 테니 그를 대비해서 모래부두가 필요하다라고 이 목적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우선 공사장에 모래를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모래부두가 필요한 공사장이었고 바다를 매립해서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얻는 이익은 소수고 소수의 부분만 이익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수립될 당시하고 지금의 마산만 현황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네. 허성무 시장님은 해맑은 마산만, 수영하는 마산만을 외치고 있고요. 수달도 돌아오고 잘피도 돌아오는 해양 환경은 복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이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네. 주거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가포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 있고 월영동에서는 창원에서 가장 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익을 얻는 분들은 소수고 이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다수의 주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시점과 지금의 시점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래부두가 현 시점에서는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 마산항과 이제 환경이 복원된 지금의 마산항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또 있는 게요. 모래부두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입니다. 저희가 뭐 이야기를 했지만 가운데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300m 앞에 주거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네, 전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어쨌든 지금 주민들은 결단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 산이 있긴 하지만 네. 이곳이 어쨌든 바다이기 때문에
해풍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영향은 다른 지역보다 어떤 육지보다도 그 피해는 강도는 셀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진해항에 일단 모래부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진해항에 있는 모래부두 때문에 수년째 지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쪽도 바닷가이고 이 모래가 야적돼 있으면서 결국은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모래먼지가 마을을 덮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럭이 항상 이 짐을 싣고 다니는 이 덤프 트럭 때문에 도로는 디비지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진해 주민들의 입장들입니다. 소음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찬성할 리는 없죠. 더군다나 지금 이 옆에는 가포신항이 있거든요. 네. 가포신항의 경우 옛날에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마산항의 서항을 폐지하고 서항 대신에 지금 이쪽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그때에 이곳의 가포신항은 그야말로 환경 문제가 없는 아주 깨끗한 그런 컨테이너 부두로 만들겠다라고 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두 바로 옆에다가 이런 모래 부두를 만드는 거는 이거는 앞뒷말이 맞지 창원시가 그렇죠. 해수부와 창원시가 계획했던 그 계획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 비산먼지가 산을 넘어서 주거지로 갔다. 그러면 어떤 피해들이 있을 거라고 전 의원께서는 보십니까? 임의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진해항의 예를 들겠습니다. 진해항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운영됐던 모래부두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먼저 모래항이 있고 난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선 시점에서도 진해항의 아파트 주민들은 극렬하게 이전을 요구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산먼지가 넘어오니까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파트가 바다를 보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바다를 보면서 창문을 열고 바다 향기를 느끼든가 신선한 공기를 느끼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래를 실는 덤프트럭은 소규모 차량이 아닙니다. 그 움직이는데 분진 그리고 매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운행 중에 진동 등으로 더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들어서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미리 있던 것도 옮겨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주민이 먼저 들어 살고 있는 곳에 모래부두가 들어온다고 하니 그 누구도 좋아하지 못할 시설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된다 하면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들 입장이 어떻게 수렴돼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창원시와 함께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시민이 뽑은 사람이 시장이고 시민이 뽑은 사람이 시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문제는 반대 여론은 시민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길거리에 플랜카드가 먼저 시민들 자발적으로 걸었고요. 그리고 반대를 같이 해주십시오라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의 건설과 계획은 국가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양수산부가 일할 때 창원시한테는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일을 하는데 너네들 생각이 어때? 라고 묻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물어왔을 때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가포 보금자리 주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바다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철회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무라는 하나의 정책의 운영 방침 때문에 가포 물항장과 모래부두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해양수산부가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모래 야적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모래가 섞인 물이 어장 환경을 항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또 어민들과 함께 반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인근에는 가포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습 공간이 있습니다. 학습 공간에 모래먼지에 대한 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차량이 움직이면서 분진이나 진동으로 학습권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도 다시 한 번 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거환경, 주거복지, 행복하게 살 권리를 내세울
내세우고 지켜줘야 될 입장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래부지 입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래부두는 국가가 잘못된 물동량을 예측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뭐 모래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래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물동량을 잘못 산정해서 시작된 일이니까 그 잘못 산정했던 국가의 잘못을 되짚어 보는 그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도 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구 용역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정부가 창원시 협의 여부를 물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역의 상황이 제대로 정부에 전달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환경위원회 포함한 시민단체에서는 그럼 해수부나 해수청에 어떤 요구할 계획인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역시 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인데요. 지금 문제는 마산만에 있어서 더 이상의 매립은 사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산만의 매립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마산만의 수질, 저희가 지난 한 20년 정도 민간이 수조 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마산만의 수질 개선을 하겠다고, 더군다나 2020년에는 마산만에서 수영도 하고 헤엄도 치고 낚시도 하고 그런 마산만을 만들어서 시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라는 게 지금 해수부와 마산의 이 우리 창원 시민과 간이 함께했던 지난 15년간의 과제였죠. 활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돌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바다를 파괴시키는 매립 사업이 진행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지역에 이 창원 아무리 이것이 국가 사무라 할지라도 지역의 행정과 시민과 시의회와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다 반대하는 사업을 여기에서 저 멀리 있는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밀어붙인다. 그거는 저는 이거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해수부는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이 두 가지의 일을 통해서 해수부가 얼마만큼 이 지역의 우리 창원 시민들과 창원시에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 가포신항 물동량이 없는데 사실 이 개장을 할 때 물동량 제로였습니다. 그거 지금 안 되니까 사실 좀 창피하니까 행정이 창피하니까 이 같은 부두 마산항 안에서 사부두에 있는 물량을 갖다가 가포신항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물동량을 이 막 억지로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게 지금 가포신항의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신도시 여전히 지금 이 과거에 쏟아부었던 이 매몰 비용 때문에 3,400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 때문에 해양신도시를 어쩌지 못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본다면 해수부가 사실은 창원 시민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창원시가 아니 해수부가 하지 말아야죠. 이런 거라도 해수부가 사실은 창원 시민들에게 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행정의 탁상 공론보다는 지역민들의 현재 목소리에 더 귀 기울 필요가 있겠다. 네, 그 실장님의 말씀 들어봤고 가포 무량장 개량공사 추진을 두고 마산 해양신도시 현재 상황을 교훈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네,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창원시의 지속 가능 발전을 가장 제의하는 요소가 해양신도시입니다. 약 3,400억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도시죠. 이게 해양신도시가 들어서는 사업과 가포무량장 비슷합니다. 일단은 물동량이 없는 배가 들어온다고 뻥을 쳤습니다. 가포무량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하정 용량이 없는데 지금 많다고 뻥을 쳤습니다. 그리고 삥을 뜯었습니다. 마산만을 우리가 풍요롭게 공동의 가치로 누려야 될 바다를 삥을 뜯은 것 같이 마찬가지로 가포무량장도 우리가 풍요롭게 누릴 바다를 민간업자에게 삥을 뜯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신도시의 이 고칠등은 일을 반면 교사 삼아서 가포무량장의 사업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창재임 환경운동연합 이미자 정책실장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속 전홍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